솔직히 말해 오늘 손흥민을 그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한 토트넘의 전술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다면 우리가 오늘처럼 값진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4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능력을 제한하는 전술을 선택했고 이에 대해 상대팀인 프랑크푸르트의 감독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을 그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한 토트넘의 전술에 의문을 드러냈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현재 여러 외신을 통해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꽤나 운이 따랐던 경기였습니다. 원정에서 토트넘과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일 수 있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상대의 전술적 선택 하나가 우리를 살렸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손흥민이 박스 근처에서 활약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내내 그는 왼쪽 터치라인에 붙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마치 경기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세워둔 깃발처럼 공격의 흐름을 시작하는 위치에 머무르며 측면을 넓혀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었죠. 물론 그런 역할도 팀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런 용도의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아니라 그 공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가 바깥쪽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볼을 다루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실점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마침내 박스 외곽에서 볼을 잡았고 짧은 터치 후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서 감각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수비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볼이 골대를 향해 날아가는 그 순간 저는 실점도 감수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 산토스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고 그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실점을 피한 결정적 순간이 됐습니다. 그 장면과 더불어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스피드를 살리며 부드러운 볼터치로 우리 수비수를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가 여전히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고 실제로 토트넘이 손흥민의 그러한 장점을 활용하지 않는 전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런 능력을 의도적으로 봉인하는 듯한 전술적 지시에 대해서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안에 손흥민이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인지 박스 근처에서 그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어떤 위기를 맞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왜 토트넘은 손흥민을 그 위치에서 활용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진 선수를 그토록 단순한 방식으로만 써야 했을까? 오늘 손흥민의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는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풀백 우도기보다도 적었습니다.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토트넘은 공격 시 하프스페이스를 메디슨과 포로에게 맡기고 왼쪽 측면에 손흥민을 넓게 벌려놓는 전술적 결정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구조 안에서 측면을 넓히는 역할, 그리고 볼을 연결하는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는 경기를 시작하는 선수가 아니라 마무리를 짓는 위치에 있어야 할 선수입니다. 그가 가진 강점은 분명합니다. 타이밍을 읽는 능력과 순간적인 침투,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발휘하는 결정적인 슈팅 감각. 그런 능력은 오늘처럼 측면에 고정된 상태에선 결코 발휘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선택이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가 박스와 멀어졌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안정될 수 있었고 우리는 상대 공격의 패턴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감독의 입장에서 저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다면 박스 안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를 경기를 보는 내내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를 최전방 공격수 근처에 배치하고 이 선에서 날카로운 침투를 하게 만든다면 그의 폭발력은 몇 배로 커졌을 것이고 그의 움직임 하나가 경기 전체의 템포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순간을 읽고 볼을 찌를 줄 알고 마무리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터치라인에 고정시켜두는 건 칼날을 칼집에 넣은 채 전쟁터에 나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손흥민을 박스 중심에 세웠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박스 안에서 그가 볼을 잡았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재능을 가진 선수를 왜 그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상대를 긴장시키고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경기를 흔들 수 있는 선수임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토트넘과의 2차전에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기류가 감지됐고 골키퍼 비카리오 역시 손흥민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전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경기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했던 경기였습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잡지 못하면 2차전은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무승부였고 그 배경에는 분명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가장 뼈아픈 지점은 손흥민을 전술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골키퍼라는 위치상 경기 전체의 흐름을 가장 뒤에서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본 오늘의 토트넘은 공격 전개가 너무도 단조로웠습니다. 손흥민을 측면으로 고정시킨 채 우리 측면에 풀백이 올라서며 그 공간을 커버하는 방식, 이 전형적인 패턴은 이미 상대팀들에게 철저히 읽히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역시 그 점을 놓치지 않았고 손흥민이 볼을 잡기도 전에 두세 명의 수비가 그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 손흥민이 가진 창의성과 결정력, 그리고 폭발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공을 잡았을 때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팀의 전술은 그런 장면이 만들어질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토트넘의 공격 전개는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무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1차전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손흥민을 측면에만 묶어두는 것은 그의 능력을 반감시킬 뿐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효율도 떨어뜨리는 선택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손흥민이 더 자주, 더 자유롭게 박스 근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전술입니다. 때로는 중앙으로 침투하고 때로는 공간을 바꾸며 상대 수비를 교란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을 원하고 그 이상 우승까지 바라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 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를 중심으로 공격이 흐르도록 설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그런 믿음을 수없이 증명해온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